안녕하세요. 닥터아파트 콘텐츠 드립팀 팀장 윤송희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국에서 오피스텔은 10곳, 3,621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곳 668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그 이름에 어울리게 수익성이 높아야겠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층이 두터운 곳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이 가장 우선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역세권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나 5호선처럼 강남 도심 진출입이 편리한 곳을 1순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대학가, 산업단지, 업무 밀집지역, 대기업 수요가 많은 곳, 관공서 밀집지역 등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은 곳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부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지역을 살펴본 결과 분당,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이 1000가구 내외이고 성동구와 서대문구 역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곳의 투자도 희소성이 높은 만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 등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런 곳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된 만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의 매매가도 상승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호선 개통 이후 인근 오피스텔의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곳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 기회가 앞으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올해 개통되는 지하철은 수인선, 의정부 경전철, 분당선 연장선, 7호선 연장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곳은 분당선 연장선과 7호선 연장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선 중에서도 선릉에서 왕십리 구간이 도심 접근성은 물론 강남 접근성까지 개선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더욱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선릉 왕십리 구간에는 환승역이 다수 생기는데요. 삼릉역은 9호선, 강남 구청역은 7호선, 왕십리역은 중앙선, 2호선, 5호선과 환승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유망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온수에서 부평구청 구간으로 10월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등이 수혜 지역인데요. 7호선을 통해 강남까지 한 번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수익형 부동산 수요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도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규모가 일단 너무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가 적을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상승은 수요자들이 꺼리는 요소인 만큼 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난방시설은 물론 냉방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야겠죠. 주차 문제도 중요한데요. 역세권 단지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일실당 1대 이상의 주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한 내부의 수납 공간이나 가구 배치 등도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바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시설로 이용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취득시에 주거용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시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데요.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10%를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임대 사업에 해당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떨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택과 동일합니다. 이상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